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 증상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말이 꼬이는 증상을 생각하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우리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첫 번째 경고가 나타나는 곳은 바로 다리입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다리가 평소와 달리 이상한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시죠. 혹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뇌경색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뇌경색. 이 단어만 들어도 등에 식은땀이 나시죠? 한번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더욱 두려운 사실은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혈류가 점점 나빠지면서 우리 몸은 이미 수많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왜 다리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리는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입니다. 게다가 중력을 거스르며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다리에서 가장 먼저 증상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오나요? 바로 꼭대기층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액 공급이 약해지면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을 절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단순히 근육 약화나 운동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대규모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90% 이상이 발병 전다리에서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무시했습니다.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발견으로 건강을 되찾은 경우입니다. 65세 남성 A씨는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질 뻔했고 이를 본 가족이 즉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70% 가까이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며칠만 더 늦었다면 대형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70세 여성 B씨는 일주일 내내 왼쪽 다리가 절뚝거리고 힘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운동을 더 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형 뇌경색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남아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전 다리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 신호가 나타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뇌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신체를 조절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 등 복잡한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뇌의 작은 이상도
금방 티가 납니다. 쉽게 말해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기인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극도로 짧다는 것입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A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TIA를 경험한 환자의 약 3분의 1이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단 48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즉, 증상이 잠깐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등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한 경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피로나 운동 부족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약화는 양쪽 다리 모두에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로 인한 힘 빠짐은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자기 뚝 떨어지듯 나타납니다.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같은 쪽에서 반복됩니다. 이것은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걷다가 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 장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는 경험 등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한 환자들을 검사해보면 상당수에서 뇌혈관 협착이나 미세 뇌경색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져서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나 촉감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저림이 단순한 말초 신경 문제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발목 종아리로 서서히 퍼져 올라갑니다. 양말 신는 범위처럼요. 또한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감각 피질에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신호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궜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걸이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조카수라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온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져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걷는 소리가 달라진다. 슥슥 끄는 소리가 납니다.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이 계단 끝에 자꾸 걸립니다.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신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해.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나. 이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배우자가 신발 합창이 한쪽만 이상하게 다른다고 의심해서 병원에 왔고, 검사 결과 초기 뇌경색이 확인되어 조기 발견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의 작은 변화, 신발 마모, 발소리 같은 단서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걸리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문턱을 못 봐서가 아니라 뇌혈관 손상으로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유 감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인지를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이유, 계단을 오를 때 눈으로 발끝을 확인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고유 감각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낙상이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넘어짐은 곧 대퇴골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지고 장기간 와병 생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은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자꾸 덜덜 떨리거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잠깐 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한쪽 다리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니 다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원치 않는데 다리가 자꾸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나 관절 탓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떨림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우리 뇌의 뒤쪽에 위치한 손해는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집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제자리에서 꼬이듯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한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걸음이 삐뚤거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에서 균형을 잡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좋아지기도 하지만 손의 혈류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의학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 T입니다. 이것은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방 회복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이제는 별일 아니다 하고 안심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약 30에서 3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합니다.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특히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위험도는 더욱 상승합니다. 즉,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최후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귀가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불안해하며 다음날 병원에 모시고 와서 초기 뇌경색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대형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사실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신경학회의 공식 발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먼저 혈압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입니다. 고혈압 환자라면 최소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지난 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공복 혈당 100mg per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mg DL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당뇨 환자는 공복 혈당 130mg per DL 미만, 식후 2시간 180mg per DL 미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그 결과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를 줄이십시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청어를 일주일에 2~3번 챙겨 드세요.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은 LDL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도 잊지 마세요.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한 빠른 걸음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니까요.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꼭 챙기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넷째,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 이 네 가지 중에서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체크법을 직접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신호였죠.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이 열리지만 무심히 지나치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후회. 이 세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지식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보 장치입니다. 경보음을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7가지 신호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특히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주의하세요. 둘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걸이.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다른다면 확인해 보세요. 넷째,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평소에 잘 다니던 길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째, 다리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다리가 자꾸 떨린다면 뇌 신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특히 아침에 심하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일곱째,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디러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했거나 무시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가족의 걸음걸이 변화를 관찰하세요. 작은 신호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이 5가지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